오늘은 새로운 작품을 들고 나오신 독립만화의 앞으로 크게 될 분 남승현 작가님께서 이제 자살클럽이라는 책으로 얼마 뒤에 이제 펀딩을 하신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는데 아쉬우니까 나타나셨겠죠. 남승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살클럽을 그리고 있는 남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은근슬쩍 연락이 와서 I need you 이러더니 갑자기 팟캐스트 얘기는 안 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나타나셔서 그렇죠. 그리고 책도 이게 가안이긴 하지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만나 뵙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저는 원래 처음 데뷔작 2019년도 네. 크로스맵 공모전에서 21살의 기억으로 데뷔를 했고요. 네네. 지금 2020년은 지금 딜리업과 포스타입에서 자살클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전에 이제 그 세월호 이제 그 창비에서 같이 했던 다음 스토리 펀딩의 이제 홍보 만화 나는 단원고에 다녔어요를 그렸었고 이제 또 다른 뭐 여러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몰랐는데 뭘 많이 하셨었구나. 네, 제가 그때는 또 필명으로 했었어 가지고 네. 아마 그랬던 것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셨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자살클럽 얘기를 좀 할 건데 하기 전에 뭐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질문지 이런 것도 귀찮아서 안 썼어요. 그냥 날 것의 방송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모셨고 네. 작가님은 이제 만화도 그리신 지 좀 됐고 그리고 아직 배우고 있으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올해 따시나요 졸업장? 드디어? 드디어 제가 긴 휴학 동안 네. 긴 휴학과 방학을 끝내고 네. 드디어 이제 졸업장을 이제 땁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립만화 쪽 하실 거죠? 그쵸. 저는 독립만화 쪽 이제 뼈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네,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독립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만화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만화를 저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를 그때 처음 접한 게 네네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집이 힘들어서 양동이라는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그때는 또 텃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디 가든 있지 텃세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약간 좀 겉돌고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읽는 그런 소심한 아이였어요. 책 읽는 게 왜 소심해? 다들 밖에서 야 축구하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한테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는 애한테 잘하라고. 제가 미래에 너의 직장 상사가 될 테니. 그렇죠. 어쨌든 네. 그때 이제 책을 보다가 처음 접한 게 이제 맹꽁이 서당이었어요. 윤승훈 선생님 맹꽁이 서당을 접하고 네네네.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또 역사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와 신기하다. 그런 것도 보다가 또 그때 또 옆에 고우영 선생님의 이제 삼국지가 있는 거예요. 하긴 그 시절에 도서관에 있을 만한 만화들이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고 야 이거 진짜 재밌다 했는데 그때 이제 또 같이 도서관 옆에 있었던 조용한 애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래 친해지면서 그렇게 만화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여자야? 여자애는 아니고요. 아쉽네.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남자. 네. 그래서 친구도 생기고. 네. 그때 그렇게 만화를 접했다. 그게 그쵸. 초등학생 때. 그때 그러면 어릴 때 본 만화 중에 지금 딱 물어봤을 때 갑자기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를 만화 쪽으로 그냥 만화를 그냥 좋아하는 독자일 수도 있는데 네. 난 만화를 그려야겠다, 만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작품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부터 막 나는 만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네네. 저는 그냥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수동적인 아이였어가지고 뭐 하면 뭐 해라 이런 아이였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였나? 그때 좀 사춘기가 되게 심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원래 누나가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네. 커뮤라고 하죠.
네. 커뮤가 뭐지? 커뮤가 이제 막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처음 들었는데? 그래요? 어. 노는 그런 게 있어요. 어.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계속 봐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음. 그냥 누나가 왜 저런 뻘짓을 하지? 음. 이랬다가 이제 방학 때 하나의 웹툰을 접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억수 작가님의 그 연옥리 보고 계셨나? 그 작품을 보고 너무 좀 되게 감동받았어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나도 이런 이야기 해볼래. 이런 이야기 해도 되네 만화 안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누나의 그림을 다시 또 한번 또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만화 쪽으로는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제 그림을 그렸었어요.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네, 이제 진짜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쯤. 그러면 그때 이제 나는 만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구나. 네, 그쵸. 그리고 청광대를. 진짜 음. 저는 작가님 때면은 청광대가 이미 유명해서 들어가기 쉽지 않을 텐데 저희 때는 되게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었어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쵸. 지금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네. 거의 못 들어가지 뭐. 그쵸. 근데 저도 작가님도 들어가기 힘드셨을 텐데 그때 근데 그때 이 그림체로 어떻게 들어갔지? 갑자기 손에 땀이 나네요. 이 그림체로 어떻게 들어간 거지? 지금 그림체가 진짜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제 안에서도. 그럼 더더욱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못 그렸어요, 제가. 진짜 오늘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보고 싶지 않고요. 그런 것까지. 진짜 보면은 너는 진짜 만화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진짜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쵸.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야 원피스가 5,500원이야. 니께 15,000원이면 누가 사겠니?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때 또 그리고 그때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그 미술 선생님이셨나? 선생님께서도 되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었죠. 되게 너는 만화 하면 망하고 공부나 해라. 했더니 애들 다 웃고 약간 좀 그때는 왕따 같은 것도 살짝 있었어가지고 은근히. 네. 그랬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좀 그때부터 반골 기질이 심해진 것도 있어요. 어른들 기득권층 다 썩었어. 망해버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딱 고등학교 때. 네, 그렇죠. 되게 좀 반항적이었고 대학을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안 했었고 진짜 그때는 이제 자퇴를 하겠다. 나 만화 그리겠다. 자퇴하겠다. 막 그때는 이제 부모님께서도 되게 힘들어하셨죠. 힘들지. 그렇죠.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야 고졸은 돼야 되지 않겠니? 이러는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 이러니까. 그렇죠. 그때 또 이제 되게 또 방황하고 학교도 잘 안 나갔던 시기였어요. 제가 막 그냥 무단결석하고. 근데 이제 그때 좀 저를 잡아줬던 선생님이 그 한국사 선생님이셨는데 여성 선생님이셨어요. 또 좀 나이가 있으세요. 나이가 있어요. 왜? 나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시네. 난 네. 별말 안 했는데. 보통은 이제 하시다가 또 그때 이제 또 진로 선생님 그때 이제 또 정책이 있어가지고 진로 선생님 맡으면서 학생 한국사 가르치는데 저한테 계속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진짜 물론 그림은 좀 그렇지만 너는 되게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능력이 있다. 한국사 쌤이 만화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렇죠. 지가 뭘 안다고 그림 가지고 만화가 그림이 다가 아닌데 뭐 어쨌든. 그렇죠. 근데 제 만화를 보시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되게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의 마음을 되게 잘 담아낸다. 사람을 되게 잘 관찰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좀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좀 학교를 잘 나왔고요. 나오면서 그때 이제 그냥 아예 선생님께서 또 도와주셨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또 따로 얘기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도 그 남승현 학생은 맨 앞자리에서 수업 안 들어도 수업 안 듣고 만화 그려도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수업 시간 때 계속 만화를 준비했었어요. 그럴 땐 대부분 교장 선생님이 뭐 그런 류라고 하셔도 네. 남승현 학생은 구석에 처박혀서 만화 그리세요. 그러니까는 나쁜 뜻이 아니고 그렇죠. 딴 애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네. 분위기 그리지 말고 뒤에 앉아서 그림 그리세요. 네. 뭐 미래를 위한 거니까 그 정도만 해도 쿨한데 앞에 앉아서 그림 그려도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는 되게 획기적인 학교인데. 제가 음. 좀 좋게 말한 건데 그럼 그렇지. 그렇죠. 제가 되게 엄청난 성난 짐승이었어서 음. 그때도 이제 막 문제아였죠. 어떻게 보면 음. 학교 내에서는 건들면 약간 미친 게 음. 건들면 안 된다. 음. 왜냐면 제가 그때 막 자퇴하려고 막 학교의 유리창도 막 깨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당연히 그런 흑역사까진 가지 맙시다. 그렇죠. 이제 사람 됐잖아. 이제 사람 됐으면 지금 학교라는 곳은 이제 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쵸. 그 지도 편달 받아서 좋은 위치까지 왔으면 네. 사람 됐으면 됐지. 남자들 원래 대부분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사람이 좀 될랑말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됐으면 너무 흑역사 팔지 맙시다. 유리창 깨고 뭐 싸우는 거 별 궁금하지 않아. 그렇죠. 어쨌든 그때도 이제 만화랑 같이 했었고 그래서 청강대에 들어가게 됐고 네. 작가들은 자기 그림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림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림체는 좀 타고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서가 반영돼서 네. 그림체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제 그림체를 놓고 다른 사람 그림 보고 뭐라 할 그건 안 되지만 제 그림 스타일을 놓고 근데 작가님도 똑똑해요. 언제 자기 그림체를 처음 발견하셨어요? 저도 그림체라는 개념이 저도 없었고 대학 들어갈 때도 너무 잘 그리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청강대인데 그렇겠지. 그렇죠. 되게 기가 죽었었죠 그때 많이. 동기 중에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있어요? 약간 친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동기 중에서는 이제 얘기해도 되나? 모르면 얘기하지 마요. 별로 안 친하면. 살짝 살짝 친한 건 아니라서. 그럼 뭐 있겠지. 또 잘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네. 몇몇 있고요. 막 이게 그런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본인이 막 그쵸. 이렇게 나는 왜 저렇게 될 수 없나.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랬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자기 그림체를 찾았으니까 그게 언제쯤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때 이제 막 처음 입학하고 계속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 또 제가 짧게 생각했던 게 만화가는 다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 해서 약간 좀 자료 사진 같은 것도 안 보고 그냥 다 손으로 직접 다 그렸었거든요. 큰일 날 학생이었고. 그때 또 네. 제가 또 디지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타블렛으로 안 하고 진짜 지금 보면 진짜 옛날 사람이죠. 그 펜은 펜촉으로 이제 만화를 그렸던 학생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그림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주변 애들은 이제 그림도 잘 되고 이제 뭐 1학년 때부터 데뷔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내가 시간이 좀 더 들이더라도 만화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그때 모혜규 선생님이었나? 저처럼 이렇게 중절모 쓰시는. 네. 포스가 있으시죠.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네. 사진을 참고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참고해도 돼? 한번 해봐야겠다. 참고했는데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지. 보고 따서 그리는데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인물을 그릴 때도 그때 이제 알아봤던 작가가 간츠 작가고 그 소라닌 그렸던 작가. 아까 보니 그 어떻게든 막 찾아봐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다 사진을 찍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인물은 내가 연기해서 찍어서 그려야겠다 해서 지금의 그림체가 완성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가님 이제 배경이 디테일이 좀 강해요. 네. 사진을 찍어서 이걸 그리는 건지 이게 필터로 돌리는 건지는 잘 모르게 그리는 거죠.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린 장면도 있고요. 요새는 또 그리고 스케치업도 활용을 해서 제가 한번 붙여놓고 다시 한번 따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네. 본인 작품에.
그 자세가 됐구만. 아 그래서 배경 작가님 보면은 이렇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배경은 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캐릭터는 약간 그 만화 캐릭터처럼 이렇게 네.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게 조화롭기가 좀 어려운데 작가님 그림체는 되게 이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돼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이제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됐고 네. 그런데 어쩌다 이쪽으로 그 많고 많은 길 중에 그렇죠. 뭐 왜 하필 이쪽으로? 전 요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한번 썼지만 요새는 누가 뭐 물어보면은 네 예술은 저쪽 가서 할게요 이런 분위기예요. 저는 그냥, 난 저쪽 가서 예술 할게 이런 네.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랄까 일단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여기 바닥에서 돈이 되는 작가는 몇 명 없어요. 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길이고 근데 무슨 뽕이 차서 뭐 때문에 이 힘든 길을 이렇게 오셨나이까. 저도 처음에는 네네네. 그 다들 이제 학생들이 가는 길처럼 나도 뭐 그냥 웹툰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웹툰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웹툰이 되게 좋잖아요. 장점이 많은 그 시스템이라서 그렇죠. 좋은데 왜? 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웹툰을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또 휴학을 하고 군대를 다니면서도 계속 웹툰을 준비하다가 또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저는 운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또 기독교 포털이었어요. 거기에서 또 웹툰 공모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놓은 게 좀 비폭력적이고 좀 잔잔한 그런 만화를 원한다. 힐링 콘텐츠를 네, 원했구나. 힐링 콘텐츠를 원한다 해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선이 돼서 저도 어떠다 보니까 그냥 계약서를 쓰게 되고 웹툰 이제 그쪽으로 데뷔를 하게 됐었는데 돈을 받고 하셨구나. 네, 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이 액수까지는 묻지 않을게요. 뭐 크고 네. 작고는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은 네. 이쪽 바닥에서 돈을 받고 거기서 네. 교회 사이트 네, 엄청 큰 사이트였나 봐요. 그 크리스천 그럼 뭐 네네 말해줘도 몰라 나는. 예.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사이트였겠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는 네. 그런 데서 이제 어떤 홍보 프로모션 차 이게 힐링 만화 비슷하게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때 뭐 그리셨어요? 그때가 이제 계속 그게 데뷔작인 거죠. 그게 데뷔작이었어요. 원래 21살의 기억을 그거를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렸던 거거든요. 그게 한 완결까지 한 5년? 4년 걸렸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21살의 기억이면. 그게 영향을 받았던 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옥리 보이셔가 그 작가의 자전적인 얘기예요. 근데 보통 자전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또 너무 감명을 크게 받았어서 처음부터 그냥 저의 자전적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었고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라는 내용의 이제 저의 자전적인 만화였어요. 근데 그거 계속 그리다가 그때 공모전 넣었는데 다행히 돼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작가들은 대부분 이제 대중성 있는 작품 할 때 아니면은 자기 서사부터 시작은 하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자기 서사를 한번 풀어냈구나. 그쵸. 그리고 나서 뭐 아까 얼핏 들었을 때 이제 세월호 만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네. 그건 어떤 만화였고 어떻게 컨택이 왔고 어떻게 그리게 된 건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제 휴학을 하고 제가 그때 공익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공익근무를 하다가 네네. 그때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그 창비 쪽에서. 오 창비 큰데. 전 잘 몰랐어요. 창비 등단 작가구나. 아니. 그래서 이제 그때 또 15년도였죠.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 이제 어른들 시점에서 풀어낸 책은 많았었는데 그때 취지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책이 없다는 거가 취지였어요. 그래서 학생의 입장을 들어보자 해서 그 취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익상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상 쌤도 알아요? 저도 근데 직접 뵈지는 않았고 아 그래요? 그 원래 페이스북 그 친구였는데 어. 그냥 저를 되게 좀 너무 좀 과대평가하셔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상 쌤 좋은 분이지. 그분도 평론가인데 나름 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 자기 주관이 있고 평론가인데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 잘한다 싶으니까 추천했겠지. 너무 감사드려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네. 그때 막 윤필 작가님, 박건웅 작가님, 소복이 작가님 여러 명 같이 네, 했죠. 같이 해서 이제 그런 홍보 만화를 열었어요. 음. 텀블 그때는 이제 다음 스토리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음. 지금의 텀블벅처럼 후원을 받아서 음. 그렇게 프로젝트를 취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학생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음. 그 만화 이제 홍보 만화였어요. 이 책을 이제 뭐 후원을 도와달라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만든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좀 생각이 짧았던 게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제 몇 개를 추리는데 저는 좀 살짝 날것의 느낌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그런 상처를 받았었고 그 꼬리표가 항상 달리거든요. 대한민국 거기 사회에서 뭔가 세월호 학생, 살아남은 학생, 생존 학생. 얼마 전에 삼풍백화점 생존자분도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꼬리표 막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거든요. 그럴 수 있지. 네, 너 거기 학생이니? 막 그런 말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서 했던 만화였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런 걱정도 좀 있고. 네.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은 입을 말을 하는 순간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돼요.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진심을 다해서 다 했으면 된 거지.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잠깐 쉬고 와서 네.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남승현 작가님 자살클럽을 만드신 남승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작가님이 밖에 오랜만에 나오셨대요. 평소에 밖을 잘 안 돌아다니세요? 평소에는 진짜 안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막 서류 작업 뺄 때는 말고. 보편적인 만화가의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네. 성수동으로 오라니까 왜 자꾸 그 부천에 처박혀 계셔? 다들 성수동으로 이사를. 아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작가님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이 그쪽으로 좀 열렸네. 약간 이렇게 독립 만화 쪽으로 그리고 뭔가 반사회적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대중성보다는 뭔가 좀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만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건이랄까 테마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자사클럽 얘기도 하면서 할 거지만 네. 왜 그러셨어요? 왜 이쪽에 좀 더 메시지성이 강한. 저도 돈은 안 되잖아. 그렇죠. 돈은 안 되죠. 돈은 중요해. 근데 근데 저도 아직은 약간 그 여러 만화관들의 가진 작가님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만화가 가진 힘이 있다고 좀 믿어요. 어떤 그런 뭔가 영상 매체나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네네네. 굳이 만화가 아니어도 되는데 음. 만화를 제가 택했던 이유도 만화 물론 기술적인 면도 있어요. 되게 좀 영상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되게 협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 그냥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었고요. 만화를 택했던 이유는 제가 그때 제가 21살의 기억을 그렸을 때 그런 댓글을 받았어요. 되게 나도 학교 생활이 힘들었고 막 자살 죽으려고도 했었다. 근데 작가님 작품을 보고 좀 더 조금 더 버티도록 하겠다고 그걸 보고 나서 느꼈던 게 내가 만화 안에서 그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글과 그림의 형태이지만 누군가한테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동화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크게 와닿았었고 이런 메시지성을 좀 더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항상 사회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냥 사회적 약자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들은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안 들어주지? 왜 그리고 저들을 저렇게 그냥 두지?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들을 위한 만화를 그려 나가겠어.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회 쪽도 이제 뉴스 같은 것도 계속 보고 제가 관심 있는 쪽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이 사람들을 위한 약간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내가 그럼 살짝이라도 대변을 해줄 수 있는 힘을 좀 빌려줘야겠다. 그런 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단독으로 처음으로 만들게 된 작품이 이제 자살 클럽인 거죠. 네. 자살 클럽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살 클럽의 줄거리는 네. OECD 가상의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가상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사회가 자살에 대한 방지를 더 이상 안 하고 좀 무관심하게 두고 이제 예산을 투자 안 하는 그런 시대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너무 힘든 삶에 어떻게 보면 암흑거래죠. 암흑거래 자살 클럽이라는 단체가 있다. 거기에 자신의 힘든 삶을 토론하고 이야기해주면 삶을 조용히 영면시켜 주더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온 작품이에요. 거기 안에서 이제 자살 도우미라는 구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구이라는 캐릭터의 시점으로 이제 자살 의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죽음까지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고 되돌아보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그런 만화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 약간 뭐랄까 무식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뭐랄까 들으시는 분들도 뭘 저렇게 질문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네. 모르니까 안다는 생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려서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질문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이게 좀 예의 없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너그러이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민감한 주제라. 그렇죠. 그래도 방송이 너무 루즈하게 갈 수는 없어. 지금 약간 아까 약간 이 얘기할 때부터 약간 눈망울이 촉촉해지면서 목소리가 되게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너무 들들 수는 없으니까 왜 이런 설정을 하고 왜 이런 작품을 만드셨어요? 제가 왜 이런 민감한 주제
소재를 다뤘고 또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살을 도와주는 것 자체도 범법행위잖아요. 만화 안에서도 지금 현실에서도.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설정을 했었냐면 제가 저도 자살 시도를 한 2번 정도 했었어요. 2번 정도 시도를 했었고 실패를 한 어떻게 보면 자살 생존자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느꼈던 게 하면서도 느꼈던 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되게 부정적인 단어나 선입관을 가진 그런 선입견. 네, 있으면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좀 더 너무 단어가 네. 되게 이렇게 감성적인 단어라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부정적인 거 선입견 뭐 그거를 좀 더 현실적인 언어로 좀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봐 주세요. 예를 들면 너무 신뢰가 되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난 죽고 싶어. 그러면 우리 근데 흔히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죽겠네. 너무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이러잖아요.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막 그러거나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꼬리표. 나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보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안 그래도 안 꾸미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하고 개슴츠레하게 구석에 앉아 있으면 그쵸.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만화 중에 I am 레전드 그 주인공 같아요. 전 세계가 좀비가 됐는데 좀비된 여자친구 데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 친구처럼 지금 약간 20세기 소년의 켄지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죠. 그런 꼬리표가 따라 붙죠. 그렇죠.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재랑 그런 메시지성을 다루려고 했던 게 제가 좀 강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현 사회를. 왜냐하면 저도 병원에 있었을 때 환자들하고도 이야기했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저 처음에는 좀 바보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선입관이 있었어요. 선입견. 견이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의지박약 아닌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저도 시도를 했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약간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많이 담겨져 있고 사회가 이 사람을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주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쵸. 느낀 거죠. 네, 사회가 왜냐하면 지금 현 세대에 강요하는 가치관도 되게 세고 그런 관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거기서 튕겨져 나가버린 거죠. 나가져 버리고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너무 답답하대요. 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 나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못하지?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죽음까지 택하게 됐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만화를 그려야겠다 해서 나온 게 자살 클럽이었고 강한 설정을 했던 것도 그 이유고 강한 뭐라고 해야 될까 도와주는 행위 어떻게 보면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넣은 설정도 지금 현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자살에 대한 예방을 잘 안 하는 느낌이에요. 관심을 안 가지고. 그죠. 네. 한국 사회는 원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관심을 안 갖고 거기에 대한 뭔가 방어책도 없고 그거를 약간 좀 신랄하게 약간 좀 비판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제 작가 그냥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기간이 생기게 된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웹툰으로 생각하고 만드신 거예요? 제가 제작을 할 때 원래 출판 만화 형식으로 아예 틀을 짜버려요. 그 틀을 짜버린 다음에 접근성 아무래도 웹툰이 좀 더 높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딱 만드실 때가 포스타입이나 딜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니까. 그렇죠. 또 타이밍도 좋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또 딜리업이랑 포스타잇도 이제 음. 갑자기 이제 살짝 성장세가 올라갈 때였어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웹툰으로 한 컷씩 잘라서 올려야겠다 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은 물론 좀 민감한 소재고 그죠. 호불호가 있어요. 호불호가 싫어하는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만드냐 이런 얘기 하는 분은 거론할 가치가 없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그 어두운 주제를 웹툰으로 그리냐 만화로 그리냐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는 지가 안 보면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네.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해당 사항이 있거나 네.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이 어떤 방아쇠 효과가 생기는 그런 분들은 네. 딱 보자마자 굉장히 막 뭐랄까 이성적으로 반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댓글 중엔. 네. 그리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 위에 이제 여러 반응이 있었겠죠. 네. 어떠셨는지. 되게 민감한 주제라 작가 입장에서도 되게 그런 거를 댓글 안 볼 수 없는 주제거든 이게. 그렇죠. 되게 그냥 액션물이면 댓글 안 봐도 돼. 안 보고 나 열심히 만들고 이렇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막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이 작가들이 댓글 읽는다는 행위가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그렇죠. 생각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원래 자기 주관대로 작품 쭉 가기 위해서는 댓글 잘 안 읽는 게 맞는데 작가님은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안 볼 수가 없지. 확실히 호불호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좀 머리를 띵하게 맞았던 게 원래는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현 사회적인 이야기를 약간 모티프 따가지고 하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댓글이 있죠. 막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걸 보고 과연 좋아하겠냐? 너는 뭐 작가 자격이 없다. 상처 주는 작품만 하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막 진짜 매 한 가지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또 그저께인가? 비밀글 하나가 달렸었어요. 자기가 내일 삶에 지쳐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 만화를 보고 살아가기로 했다. 위로가 된다. 작가님이 제게는 구이 같은 존재다. 죽음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닌 자기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구이 같다. 그 댓글도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양반되는 댓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근데 나는 물론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걸 통해서 그 분노를 얻어간 거라고 믿고 위로를 받은 걸로도 얻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여건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화에 대한 어떤 실력과 그리고 본인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내 인생의 테마라고 느꼈던 것을 잘 어우려서 만들고 있지만 네. 어디 가든 양립을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몇 편까지 나와요? 자살 클럽은 지금 25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25화 안에서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25화까지. 네. 25화면은 책으로는 한 2권 되겠네. 책으로 300페이지 정도면 네. 2권 아닌가? 3권 가나? 보통 제가 시리즈 4권까지 생각했어요. 한 편당 보통 제가 50페이지 정도 짜거든요. 맞다. 엄청 네. 많이 짜서 한 편에 대부분 옴니버스 하나가 끝나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좀 서사가 좀 있어야 돼가지고 그렇게 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4권 정도 나올 것 같다. 네. 그럼 언제까지 작업이 다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간이요. 시간은 제가 지금 한 2권까지는 그리신 거죠? 책으로 치면. 이건까지 지금 8화랑 지금 9화를 그리고 있고요. 지금 격언로 연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학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치. 예,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영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격언로 하면서 이제 계속 연재를 하고 있고. 그럼 좀 몇 년 더 작업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길겠지만 뭐 독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아니요, 열심히 하고 계신 거니까 본인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보기 좋습니다. 계속 지켜볼게요. 4권 나올 때까지. 그래 주시면 너무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자락은 여기까지 깔고 이제부터는 장사꾼 마인드로 네. 왜 나왔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왜 나왔는지잖아. 여기서부터 갑자기 여기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네. 이번에 7월 초 중순까지 안 넘어가겠죠. 7월 초쯤에 이제 자살 클럽이 텀블벅에서 네.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돼요. 1권이. 네. 그죠?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 그쵸. 자, 이제 앞에 보였던 어떤 예술가 마인드, 작가의 마인드 이런 것들은 다 절로 치워버리시고 자, 이제부터 나는 장사꾼이다. 나는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홍보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자살 클럽이 이제 텀블벅 펀딩을 시작할 겁니다. 네네. 제가 이제 삶과 죽음을 다룬 이야기인 자살 클럽을 여러분들이 많은 후원 바라고요.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고 그냥 생각을 한번 가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많은 후원들. 뭔가 이게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네요. 오늘이 7월 1일인데 네. 며칠 쯤에 오픈 예정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7월 5일. 아, 그래요? 7월. 그럼 이 방송은 8월 5일에 올려야겠다. 아니면은 7월 한 그때쯤 7월 5일 정도에 열릴 5, 6, 7, 8 그때쯤. 그러면 열리고 나서 이 방송이 올라가겠네요. 아마 네. 다음 주쯤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뭐 굿즈 좀 줍니까? 이번에 이거 지원 사업 받아서 사시는 거잖아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있는 독립출판 지원 사업. 네. 그 얘기도 그럼 조금 물어보죠. 굿즈 얘기랑 같이 섞어서. 네. 이번에 그런 거 그냥 지원 사업 같은 거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지원 사업이? 이게 작가 입장에서 지원 사업을 준비한다는 게 왜냐하면 우린 독립 만화 하는 사람들이고 네. 독립 만화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 사업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물론 진흥원이 지금 개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또 돈 받는 건 세금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받는데 지원 사업을 준비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어때요? 진짜 처음에 지원 사업을 준비하려고 할 때 너무 막막했어요. 너무 막막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공고는 떴는데. 네, 공고는 떴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또 이나라 도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이 모든 창작자들은 진짜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들어가도 이걸 뭐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사업 신청을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거든요. 우리가 평소 쓰던 언어들이 아니지. 거기 그쵸. 있는 언어들은. 네. 완전 관료주의적 언어가 많고. 좋게 말해줍시다.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어울리는 언어, 정부 그런 공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언어들로 막 뒤범벅돼 있어서. 맞아요. 우리 같은 이렇게 사파들은 힘들지 거기 있으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물어봤어요. 먼저 그 지원 사업 하셨던 작가님들에게. 그 중에 성인수 작가님도 계시고 물어봐서 이렇게 뭐 짜야 되고 뭐 계획서는 굳이 그 양식 다 안 지켜도 되고 쓴 다음에 진행을 해라. 그런 식으로 좀 진짜 동화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진짜 막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그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저랑 이제 연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나이 어린 친구를 보는 입장도 있어요. 똑같은 동등한 작가로 보는 입장도 있고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나보다 이제 뒷세대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눈도 당연히 있겠죠. 작가님을 볼 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질문들 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요. 아, 물어보지 않아 다들. 그러니까 본인 같이 막막하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왜 안 돼? 이러다가 질문하지 않고 바로 짜증내고 끝나요. 보통 그런가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질문에 제가 아는 사람이 많잖아. 네네. 근데 대부분은 질문해오지 않아. 아, 어린 친구들이. 근데 이 세상이 되게 험악하고 삭막해도 네. 누군가 나한테 그런 걸 질문해올 때 선배들이 어쨌든 선배잖아요. 그쵸. 선배들이 대답 잘해주거든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대답 잘해주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그분들이 그게 밥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후배가 찾아왔을 때 나랑 내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어떻게든 좀 덜 겪으면서도 자기 길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네. 언제든 준비돼. 그게 너무 많으면 힘들겠지.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미쳐버리겠지. 근데 그쵸. 그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놀부집에 흥부가 매일 찾아와서 밥 달라고 하면은 그 동생 얼마나 미워. 어쩔 때 한 번씩 찾아와서 밥 달라 이러면 주지. 근데 그런 것처럼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같은 작가긴 하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이 물어볼 정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뭐 어쩌다 한두 달에 한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야 나 이런 게 문제라고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겠어라고 물어보면 대답 다 해줘요 웬만하면. 그쵸. 근데 안 물어봐 아무도. 진짜 안 물어봐. 매번 물어보는 건 딱 하나야. 원고 보내주면서 내 작품 어떤지 피드백 해달라. 그것만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관심 있는 거지. 그쵸.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게 이제 세계관이 좁은 거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네. 근데 그 세계관에서 자기가 잘 살면 상관없는 거고. 근데 작가님 좀 특이했어요. 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누군데 내가 남승현이라는 사람인데 물론 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내가 남승현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당신 좀 알지 않냐. 네. 얼마 전에 책 만들 때도 다른 작가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아까 횡단보도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작가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격도 있어요. 좀 삭막한 세상인데 사람을 좀 믿는 것도 있고요. 원래 모든 네. 고통과 기쁨, 행복 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쵸. 거지. 그래서 약간 그리고 또 학생 때도 네. 막 그런 그때 또 웹툰이 가장 크게 성장할 때였거든요. 네네네. 학생 때였으면 네. 그때 막 학교 빠지면서도 막 그 만화박물관이었나? 거기에서 막 세미나를 해요. 막 뭐 예를 들어 뭐 주우민 작가님, 뭐 많이 하죠. 네, 뭐 다른 작가님들 할 때도 그냥 거기 가서 듣고 질문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화가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근데 질문을 그냥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대답해 줄 거라고 좀 믿고 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면 저분들도 처음에 막막했을 테니까 물어보면서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물어보면서 한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큰 차이야. 네. 물어보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럼 나도 물어봐야지.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사람은 처음 당연히 아르바이트 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모르니까 물어보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세계도 똑같겠지. 그럼 물어봐야겠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뭐지? 가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뭐지? 성인수 작가님? 오케이. 그럼 물어봐야지.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좀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 훨씬 많죠. 근데 네. 그분들한테도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제 좀 이제 20대에서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물어봐야 돼. 가만히 앉아서 뭔가 나한테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정보의 취합량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기엔 대한민국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진흙탕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를 좀
다들 아무래도 좀 내재적이시고 섬세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작가님 그게 좀 특이해서 딱 처음 연락 왔을 때부터 도와줘야겠다. 뭔가 이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사람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자살 클럽이 언제부터 열린다고요? 텀블벅에? 지금 약간 애매하게 됐어요 일정이. 그래가지고 제가 반려가 돼서 뭘 잘못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월이래. 7월 한 7월 초. 7월 초에 어떻게든 제가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후원을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송은 미리 편집해서 네. 세팅해놓고 작가님 그 텀블벅이 열리면 그때 방송을 맞춰서 올리면 되겠다. 네. 그러면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 짱나게 하면 9월에 올려버려야겠다 방송. 어디 화났나요? 아니야. 농담입니다. 참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저는 웹툰 시장도 클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만화 시장도 클 수 있었던 게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힘 덕분에 컸다고 믿어왔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 네, 저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처음이시고 내가 아는 지식 다른 작가님들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들도 맞아 이런 거 있어 하고 알려주고 그런 이제 공유되는 세계가 가장 건강한 시장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막 가끔씩 이제 지원서 같은 거 이제 하면 되니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진행하는 형식이 좀 더 나을 거다 해서 저도 좀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자살 클럽 펀딩 목표 금액은 얼마예요? 제가 펀딩 목표 금액은 좀 되게 좀 낮게 설정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작가는 아니라서 한 50. 거짓말. 지원 사업 받았으니까 그만큼 돈이 필요 없는 거잖아. 아니에요. 목표 금액은 5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근데 이 50만 원이 그 인건비나 그런 거 다 제외고 배송비도 그냥 다 무료로 특전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원 사업의 힘이지.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지원 사업을 받잖아. 지금 남승현 작가님이 속해 있는 지원 사업은 남승현 작가님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맞습니다. 전부 다 뭐 책 제작비, 뭐 홍보비 이런 걸로 나가는 거고 본인이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 본인의 노동력에 대한 뭔가 지원을 해주는 돈은 없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취지에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다른 것들,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하는 실질적인 제작비 이런 거에 돈을 준다라고 진흥에서 뻐기면 할 말은 없는 일이긴 한데 고로 무슨 말이냐? 텀블벅에서 작가님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나온 돈이 이제 작가님한테 겨우 들어간다. 근데 이 몇 달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5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400%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야 방송에서 홍보를. 400% 요번에 여러분 텀블벅 1200% 달성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제가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1200% 하면 이제 논하는 거지. 알바 다 끊고 그냥 집에 앉아서 돈도 안 쓰겠다. 집안에서 이렇게. 그렇죠. 돈 안 벌어도 된다 여러분. 부모님 마시는 거 빡 사주고 막. 주변에 이제 신세던 친구들 빡 마시는 거 다 사주고 막. 이제 선배들 만나서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오늘 살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꿈꾸는 미래네요.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자살 클럽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작품을 오래 하실 것 같은데 네. 하시는 동안도 지치지 말고 계속 잘 만드셔서 만화판에 빛과 소금이자 암흑이 되시길. 뒤에 말은 항상 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이제 질문이 한 2개 남았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다니까. 네, 오늘 굉장히 나와서
기분이 되게 텐션업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텐션업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네. 너무 고작? 너무 행복합니다. 어. 너무 행복하고 또 원래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음. 이게 사람을 만날 일이 좀 적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끔씩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 작품을 하다 보면은 그 내가 어떻게든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그 푸는 그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풀게 되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이렇게 같이 라디오 진행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음. 여기서 다 음. 내려놓고 다 나는 다 전했다. 음.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직 장사꾼으로서 좀 기질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홍보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직 이게 자기를 내려놓지 철면피처럼 얼굴에 이렇게 팍 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네 아직. 그래도 너무 즐거워요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방송 끝나고 먹을 스시가 생각나서 즐거우시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방송을 많이 들으신다니까 네. 자주 하는 질문인데 만화판에 남승현이라는 작가가 왜 필요할까요? 만화판에 저라는 작가가 왜 필요한가? 남승현이 왜 필요하지 여기 네. 이 바닥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그냥 제가 지금 이 만화판에서 그냥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전해주고 싶어. 그냥 이런 사람 아픈 사람들 전해주고 싶어. 그냥 그 정도? 저는 왜냐하면 제가 없어도 다른 누군가가 이거를 바통을 받아서 이어가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승현 작가님을 지금 한 3번째 뵀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진흥원 지원 사업 쓸 때 그때 찾아왔을 때 한번 뵙고 그때 비하면 많이 그때는 되게 힘들고 절실하고 절박해 보였는데 그때는 그 뒤에는 이제 뵐 때마다 되게 그래도 잘 돼서 집까지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저도 자기 길을 찾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만의 테마 그리고 자기만의 그림체, 자기만의 만화 문법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작가이신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지금 독립만화라는 한국에서의 21세기 현재의 한국에서의 독립만화 시장이 많은 작가들과 많은 독립만화 출판사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작가님도 함께 성장해서 우리 이왕 여기 온 거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평생 즐겁게 만화합시다. 즐겁게 맞아요. 만화하고 60, 70 될 때까지도 그냥 즐겁게 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같이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네. 죽지 마요. 네. 그때까지 안 죽는 거야. 네. 약속했어요. 오래오래 그립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